안녕하세요. 뭐지? 이거? 유니티를 위한 C샵. 일단 비주얼 스튜디오 단축키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 구디 귀신 염기돈입니다. 저번에 방송 보니까 간단하게 한번 조금 잘못된 말이나 혹시 누락된 게 있을까봐 한번 봤는데, 사실 약간씩은 조금 수정했으면 하는 단어가 있기는 한데, 나중부터는 한 번씩 보고 생각나는 거 있으면, 아니 생각나는 게 아니라 한번 들어보고 문제가 되는 거 있으면 어쨌든 간 조금씩 리플을 다는 걸로 할게요. 네, 어쨌든 저번에 조사식을 다음에 한다고 하고 넘어갔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조사식 관련해서 조금 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F5를 눌러서 실행을 하면 이게 뜨죠. 로컬에 적당히 잘 담기거든요. 근데 조사식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값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물론 현재 이 코드 블록에서는 그냥 로컬이 가장 보기가 편합니다만, 조사식은 아니 어쨌든 내가 근데 만약에 얘만 보고 싶어, 뭐 그런 것만 따로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원하는 내용의 값만 이런 식으로 드래그 드랍을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이걸 드래그 드랍을 해서 이렇게 갖다 놓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프로 램 넘버, 현재 접근이 가는 코드에 대해서는 이런 형태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엔터하면 일단 값이 다 나오고, 그리고 이게 이럴 때보다, 그러니까 현재 그냥 바로 눈에 보이는 코드 블록 위아래 코드 말고, 보통은 이제 보통이라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사람마다 쓰는 뭔가 주로 쓰는 저건 다를 거니까요. 전역 클래스 같은 경우에서, 전역 클래스라기보다는 사실 전역 클래스라는 개념이 조금 애매하니까 이제 싱글턴이라고 하는 디자인 패턴을 쓰면 마치 클래스를 전역 객체처럼 아무튼 쓸 수 있게 되는데, 그때 뭔가 예를 들어 다른 무슨 매니저야, 그때 그놈의 무슨 변수를 보자 딱 하면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코드가 접근이 가능한 놈이면 잘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뭐지, 뭐랄까 했더라, 어쨌든 이게 디버깅을 현재 이 보이는 코드 블럭이 아니라 다른 곳에 위치한 다른 코드에 위치한 그런 메모리 같은 경우도 접근만 가능하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디버깅 할 때 정말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잘 쓰면 정말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비주얼 어시스트라는 거에 대한 단축키랑 뭐 간단한 소개를 할 건데, 일단 비주얼 어시스트 같은 경우는 애드온입니다. 이게 비주얼 스튜디오가 당연히 마소가 일단 기능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커요. 말도 안 되게 크다 보니 당연히 마소에서도 뭔가 놓치는 기능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겠죠. 놓치는 기능이라기보다 아니 그렇지, 놓치는 기능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예정인 거라든가, 아니면 당장은 뭐 특정한 뭐 뭐랄까 내부 모듈에 의해 내부 뭐랄까 사정 같은 거, 사정도 있을 수 있고, 실제 코드의 문제 같은 거, 또 얘네 특정 기능이 구현하기 힘들어. 그래갖고 얘네가 개발을 할 수 있게끔, 이 프로그램에 붙일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API를 열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걸 깔고 또 애드온을 까는 거예요.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좀 더 추가적인 기능을 한다거나, 뭐 특정 기능이 강력해진다거나, 뭐 그런 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쓰다 보면은 이게 프로그램 넘버 이렇게 하면은, 아니 프로만 쳐도 또 일단 너가 혹시 이걸 치려고 하니라는 이렇게 창이 뜨잖아요. 이게 인텔리선스 기능이라고 하는데, 비주얼 스튜디오가 일단 인텔리선스 기능이 정말로 강력한 편이에요. 네, 그 인텔리선스 기능을 뭐 더 보강한다거나, 뭐 찾아간다 만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능을 좀 더 뭐 더 강하게 한다거나, 뭐 아무튼 애드온이 되게 여러 개를 해주는데, 그 중에 몇 가지 단축키를 제공하는데 그게 너무 편한 그런 애드온 비주얼 어시스트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비주얼 어시스트 같은 경우 일단 설치를 하긴 해야겠죠. 그래서 비주얼 어시스트를 쳐보시면, 비주얼 어시스트를 치면 이렇게 나오고, 요거 들어가면, 네, 들어가면 이렇게 떠요. 이게 기본적으로 한 달 사용 공짜거든요. 뭐 마음에 드시면 그냥 구매하셔도 되겠죠. 라이선스 정책이 아마 몰라, 지금 정확하게는 사실 해석을 해봐야겠지만, 이게 개인 사용자한테 같은 경우는 1년 정도인가 아마 업데이트 한 거를 뭐랄까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을 거야, 하나 사면. 정확하진 않아요. 어쨌든 저 같은 경우도 이거 지금 한 3칼피 샀나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진짜 예전에 한번 샀고, 그리고
2012 버전 쓴다고 한 번 샀고 이제 2017 버전 쓴다고 한 번 샀는데 2017도 나온 지 좀 됐잖아요. 작년인가 재작년 아무튼 그때쯤 사서 지금은 이제 업데이트를 지원을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 예를 들어 다운로드 들어가서 뭐 릴리즈 노트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이게 이제 버전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얘네도 업데이트가 상당히 활발한 편이라서 상당히 활발하다 해야 되나? 어쨌든 그래서 버전업은 꾸준히 돼요. 꾸준히 되고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가 만약 2019 버전이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또 얘네가 또 작업을 해주겠죠. 그럼 그때 가서 또 비주얼 스튜디오 2019 사면서 뭐 아마 저는 구매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또 이게 정말 그만큼 좋습니다. 네, 여태까지 세 카피를 샀는데 뭐 나오는 대로 비주얼 스튜디오 업그레이드 되면 무조건 살 그런 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면 일단 설치를 따다닥 하고 나면 요렇게 뜹니다. V 어시스트 X라고 여기에 창에 하나가 아싸리 생기고요. 그리고 우클릭을 하면 여기에 얘네가 이게 그 비주얼 어시스트 메뉴거든요. 요거가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생기면 일단 설치가 됐다라는 거에 대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축키 보자. 네, 아무튼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게 C++를 쓰는 입장이면 조금 더 아주 달가울 만한 단축키가 있는데 사실 이 일부 단축키는 비주얼 스튜디오 기본 단축키로도 있거든요. 근데 조금 쓰기 불편하다거나 느리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서 개인적으로 그냥 비주얼 어시스트를 무조건 깔고 있고 사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사를 갔는데 비주얼 어시스트를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회사라면 사주거나 아니면 이미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 카피 받아서 그냥 쓰시면 되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거 일단 단축키가 기본적으로 얘네는 Alt 기준으로 조금 돌아가요. Alt 기준으로 조금 돌아가서 조금 다르긴 한데 아무튼 편합니다. 예, 뭐가 편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Alt Shift F 해보면 이게 뭐랄까 기본적으로 컨트롤 F나 컨트롤 Shift F가 나쁘지는 않은데 이건 진짜 말 그대로 문자 열 기준으로 찾는 거지 이 클래스가 뭐다 말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Alt Shift F로 찾기를 누르면 정말로 이 클래스의 이 문자열 이 클래스만 찾아요. 이게 생각보다 정말로 잘 찾아주거든요. 그래서 그 비주얼 스튜디오 기본 찾기보다는 훨씬 기능이 좋죠. 그러니까 가끔 단어 단위인 대소문자 이게 편할 때가 있으면 이걸로 찾고 아니면 보통은 이걸로 찾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 public int 이런 변수가 있을 때 이 변수를 찾을 때 뭐 Alt Shift F 아니면 이렇게 우클릭 해갖고 뭐 find reference 이렇게 찾으면 되는데 일단 창이 하나 따로 뜨죠. 창이 하나 따로 뜨고 거기에서 이제 특정 클래스 그러니까 이 파일에도 참조하고 있고요. 저 파일에도 참조하고 있습니다. 파일별로 되게 깔끔하게 나오기도 나오고 진짜로 이 AAAA라는 문자 열로 찾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 변수가 쓰여 있는 걸 다 뒤져서 찾아요. 그래서 일단 그 비주얼 스튜디오 기본 찾기 기능이랑은 좀 차원이 다른 형태의 그 편한 게 있죠. 그리고 Alt Shift O 개인적으로 이거 두 개 때문에 거의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쓰는 기능인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 비주얼 스튜디오 깜빡하고 단축키에다 안 써놨는데 컨트롤 왼쪽 꺽쇠 죄송합니다. 컨트롤 왼쪽 꺽쇠 그러니까 M키 옆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기 떠요. 창이 떠요. 그래서 여기서 program.cs라든가 검색이 가능합니다. 감색은 해요. program.cs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해당 파일로 뭐 지금 app.config 뭐 파일 이동을 하는데 있기는데 이게 컨트롤 땅땅 얘가 좀 많이 느려요. 기본적으로 이 솔루션이 갖고 있는 모든 리소스나 파일 같은 걸 싹 다 뒤져가지고 그걸 다 찾아요. 지금 변수도 찾아주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기능이 너무 커요. 많아요. 그래서 느려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너무 싫어하고 Alt Shift O 딱 Alt Shift O 누르면 이렇게 뜨는데 이거는 파일 기준으로만 뒤져줍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이게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단축키라 이거 때문에 진짜 비주얼 어시스트 그냥 매번 산다라고 그러죠.
정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많이 쓰고요. Alt O 같은 경우는 이제 C++에서 이게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도 이거 CPP랑 헤더 파일 간 이동하는 단축키가 있는데 일단 C샵이 아니지만 어쨌든 근데 Alt O가 쓰기가 너무 편해가지고 기억에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기본 단축키는 키를 3개 눌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비주얼 어시스트 살 거니까 됐다 안 해도 되겠다 싶어서 일단 Alt를 쓰는데 어쨌든 뭐 비주얼 스튜디오 찾아보면 단축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시키지 않은 단축키도 상당히 많아요. 비주얼 스튜디오 단축키 진짜 많거든요. 어쨌든 그렇고요. 이게 얘가 진짜 기능이 엄청 강력한데 비주얼 스튜디오도 리네임 기능이 있습니다. 리네임이라는 건 리팩토링의 한 종류예요. 리팩토링이라는 건 코드를 좀 더 성능 개선을 한다, 혹은 뭐 구조 개선을 한다, 혹은 좀 더 유지 보수성을 높이기 위해서 뭐 이 클래스가 갖고 있어야 할 함수만 갖고 있게끔 한다, 뭐 이런 거라든가 이름을 바꾼다, 뭐 파일을 이동한다, 함수를 이동한다, 이런 것들을 그냥 총칭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코드를 어떻게든 저떻게든 개선하는 걸 리팩토링이라고 하거든요. 그 리팩토링 기능이 비주얼 스튜디오도 지원을 하는데 이게 좀 개인적으로 비주얼 스튜디오의 리팩토링 기능을 썼을 때 너무 문제가 많아서 안 쓰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2017 버전은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의 그러니까 리네임 기능을 안 썼는데, 리네임이라는 건 다시 네임, 이름인 거죠. 이름 바꾸는 기능이에요. 근데 비주얼 스튜디오 리네임은 글쎄요, 전 위험해서 안 씁니다. 무서워가지고. 제가 그 예전에 C++ 특히 C++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매크로, 그러니까 샵디파인으로 쓰는 매크로 함수라든가 그런 것들이 조금 얼기설기 얽혀지면 이게 코드를 진짜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는 디버깅을 못한다거나 하는 형태가 생겨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걸어서 봐야지만 실제 동작하는 코드로 찾아갈 수 있게끔 뭐 복잡하게 짠다 혹은 더럽게 짠다라고 하면 끝없이 더럽게 짤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리네임을 잘못 때리면 내가 원하는 것 플러스 원하지 않는 것도 막 바뀐다거나 막 그런 일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리네임 한번 잘못하면 돌리는데 정말 오래 걸리고 막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비주얼 스튜디오의 리네임은 신뢰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냥 진짜 파일별로 그냥 문자를 다 뒤져갖고 막 일일이 수정하는 게 더 빠를 정도로 그랬으나, 비주얼 어시스트를 깔면요, 일단 Alt Shift R이에요. 단축키는 Alt Shift R이고 우클릭 띵 리네임 땅땅땅 이렇게 해도 됩니다. 리네임 창이 뜹니다. 그럼 말 그대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얘가 사용된 부분을 정말 찰떡같이 잘 알아가지고 정말 찰떡같이 잘 바꿔줘요. 그 비주얼 스튜디오의 기능은 글쎄요, 신뢰를 지금은 안 하는데 모르겠어요. 버전업 되면서 나아졌을 수도 있으나 어쨌든 전 그냥 비주얼 어시스트 기능 쓰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는 거, 말 그대로 이름 바꿔요. 이게 답니다. 근데 정말 잘 바꿔줘요.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여러분이 코드를 이렇게 수정을 조금이라도 하면은 여기에 별이 떠요. 이게 세이브가 안 됐다는 뜻이거든요. 아직 이 파일에 뭔가 수정점이 있는데 네가 저장하지 않았어를 이렇게 별로 표기를 해줍니다. 그때 이 파일에 대고 컨트롤 S 혹은 요걸 눌러준다거나 컨트롤 시프트 S로 전체 파일 다 저장 뭐 등등을 하면 어쨌든 실제 저장이 되겠죠. 요거 별표 조금 주의하세요. 네, 아무튼 그렇고요. 보자. Alt 회전표 왼쪽. 이게 작업을 지금은 파일 한 개니까 좀 그런데 Alt 화살표 왼쪽을 누르면 내가 이전에 작업을 했던 부분으로 코드를 띄어요. 코드가 이게 생각보다 꽤 괜찮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쭉쭉 작업하다가 Alt Shift로 config 좀 한 다음에 여기다가 뭐라도 아무튼 태그 열고 띠띠띠 하고 작업을 해. 물론 태그 열어서 작업할 일은 많지 않으나 어쨌든 뭐 이런 거 작업을 했다가 컨트롤 S 때리고 Alt 딱 그러면 제가 이전 작업한 위치로 뜁니다.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되게 잘 가요. 되게 잘 가서 이게 진짜 편하거든요. 나름 편하거든요. 아주 편하고, 그리고 Alt G, 이게 F12랑 사실상 기능이 똑같아요. 여기서 F10을 누르면 가잖아요. 근데 Alt G를 누르면 잘 가요. 일단 C# 같은 경우는 거의 유사하게 잘 갑니다. C#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차피 내부적으로 뭔가 처리를 잘 해놨는지 잘 가는데,
C++ 같은 경우는 F11 누르면 진짜 안 갈 때가 있거든요. C샵도 마찬가지긴 해요. 잘 안 갈 때가 있어요. 근데 Alt G 같은 경우는 정말 잘 갑니다. 정말 잘 가요. 그러니까 뭐랄까 심볼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컴파일한 결과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결과물에 대한 걸 비주얼 어시스트가 아마 들고 있지 않을까 추정을 해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기준으로 아 진짜로 얘가 어디에다가 정의가 돼 있구나 혹은 선은 어디가 돼 있구나 이런 거를 어쨌든 비주얼 어시스트는 정말로 잘 찾습니다. 근데 가끔 비주얼 어시스트 쓰면 대신 단점이 그것 때문에 느립니다 하고 여기 경고창 같은 게 뜨긴 뜰 거예요. 근데 뭐랄까 막 그렇게 막 뭐랄까 짜증이 날 정도로 막 느리진 않거든요. 근데 기능은 훨씬 강력하고 그래서 좋습니다. 예, 비주얼 어시스트 진짜 좋고요. 그리고 주석 그냥 따당 아예 이게 아니라 땅. 예. 그러니까 영역을 선적한 다음에 시프트 옆에 있는 거 슬러시 키 딱 누르면 그냥 그거 바로 이렇게 주석 쳐져요. 이것도 비주얼 스튜디오로 단축키 있는데 까먹었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 그리고 소괄호 열고 중괄호 열고 일단 영역을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잡고 나서 소괄호 딱 누르면 이렇게 돼요. 이거 되게 편해요. 이거 진짜 편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int bb는 a 곱하기 c 뭐 플러스 c 플러스 c라는 변수가 있다 치고 d 곱하기 곱하기 2 뭐 이런 식으로 했다 치면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소괄호를 넣을 거야. 그럼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네,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땅 그리고 뭐 영역 잡고 중괄호 열고 그러면 알아서 이렇게 영역을 잘 잡아줍니다. 물론 여기서라면 지금은 의미 없는 코드였는데 이게 쓰다 보면 되게 상당히 자주 쓸 법한 단축키라 가지고 네, 이렇게 이거는 제가 거의 너무 자주 쓰게끔 외우는 그 단축키고 아마 이거를 제가 익힌 지가 진짜 예전부터 이렇게 쓰고 있어 가지고 당연히 아마 더 좋은 단축키나 이런 게 생겼을 수도 있어요. 이게 사실 단축키가 제가 신입 때 썼던 거랑 뭐 딱히 달라진 게 없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비주얼 어시스트도 사실 버전업을 정말 엄청 많이 했는데 더 좋은 기능이 많이 생겼겠죠. 근데 찾아보진 않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상당히 편합니다. 비주얼 어시스트 한번 써보세요. 진짜 이런 애돈을 깔아서 쓰면은 정말 그 생산성이 실제로 향상이 되거든요. 예, 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도구를 쓴다 일 때 순정이 아닌 비주얼 스튜디오를 쓴다 해갖고 뭔가 뭐 코드를 더 잘 짜고 말고 이런 건 없으니까요. 일단 코드를 짤 때 생각하고 짜는 코드가 있고 생각하지 않고 짜는 코드가 있는데 정말 생각하지 않은 코드는 어쩌든가 빨리 짜는 게 거의 제일 나아요. 그러면 그냥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도구의 힘을 불리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정말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주얼 어시스트 진짜 마음에 들어서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단축키입니다. 기능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고생하셨습니다.